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이 중앙당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이 연 50억입니다. 연 50억.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까지 모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선거까지 상황을 본다라면 2년이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0억, 내년에 10억, 100억을 모금할 수 있는 거죠. 총 150억 모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뭐 이거는 선관위에서 인정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검토해야 할 문제고, 일반론적으로 본다라면은 선거가 없던 해는 50억, 선거가 있으면 100억. 그러니까 올해는 50억까지 모금이 가능하죠. 또 선거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1, 2월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또 100억까지 모금이 가능한 거예요. 100억. 그러니까 150억까지 모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후원에는 51억까지 모금을 할 수가 있어요. 예비 후보가 25억 6천, 그리고 본 후보 때 25억 6천, 이게 총 51억을 모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선거가 굉장히 돈의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이러한 기사인데, 지금 예비 후보 신청, 그쵸? 예비 후보를 신청을 받는데,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예비 후보, 대통령 예비 후보를 등록한 사람은,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은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에 유급 선거 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 운동, 명함 배부, 공약집 발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예비 후보 등록 전이라도 이 후보 예정자는 명함을 나눠주고 전화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유급 선거 사무원을 쓰거나 공약집을 제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집 발간, 명함 배부, 이메일 선거 운동, 유선 문자 이런 것들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선 예비 후보자와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선거 비용 제한액이 5%인 25억 6천 545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비 후보를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탁금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기탁금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선거권, 전과 기록,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년에 이제 대선의 정식 후보 등록은 2월 13일에서 이틀간이에요. 2월 13일. 그러니까 2월에도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네, 이때 이제 본 후보 등록이 되면서 또 본 후보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소 후보들은 예비 후보를 빨리 등록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여야 100억 실탄 모으자, 중앙당 후원의 구성 박차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당 후원회가 선거가 있으면 100억까지 모을 수 있기 때문에 100억 모으자라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11년 만에 부활한 중앙당 후원회, 지방선거 실탄 100억 확보 돌입.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없을 때는 50억 원까지, 선거가 있을 때는 100억 원까지 중앙당 후원회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 후원회와 허경영 그 대통령 후보 후원회 두 개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양쪽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기천 씨는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거예요. 예비후보 등록했는데 6천만 원을 냈는데 중앙선거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불공정. 6천만 원에 달하는 기탁금을 내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답변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선관위 답변은 특정인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하거나 제외할지 여부는 그 사람의 정치적 비중과 행보,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론조사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본 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와 특정인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직무유기한 거죠. 왜냐하면 예비후보들은 반드시 이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법적 근거를 안 만든 거가 이제 직무유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본위원회가 법적 근거나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요청을 여론조사 기관 등에 통지 안내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거 여론조사를 통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기와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론조사가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적발이 됐죠. 그러면은 공정성이 없는 사회다라는 것을 선관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비 후보들은 반드시 이 사람들을 그 여론조사에 넣어라라고 법적 규정을 해야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모든 것이 공정하게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반드시 이거를 넣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이들의 합리적인 합리적인 이 고소에 대해서 진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김기천 예비후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이 불공정 언론과 불공정 여론조사는 정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선관위로 당으로 등록 나선 예비후보들 대한민국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보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대선이 굉장히 돈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쩐의 전쟁. 그 대통령 얼마 하면 되겠니? 억소리 나는 대선. 마골은 쩐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뭐 이렇게 뭐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은 기탁금을 내죠. 네, 그래서 기탁금 같은 경우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예비 후보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 이제 2억 4천을 또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총 이제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3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3억 원. 이것만 3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씀씀이를 자랑하는 건 TV 광고다라는 거예요. 주요 채널에 다 내보내려면 100억 원에서 15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TV가 사실상 선거 때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TV 광고 같은 경우를 진짜 이게 진짜 참 안타까워요. 100억에서 150억. 그러니까 진짜 이 나라가 불공정의 아주 끝판왕인 나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대세인 온라인 홍보 비용 역시 50억에서 80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3천 유튜버를 만들어야 되고 3천 블로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민들이 진짜 언론에 의존하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광고로 대통령 되는 거 이렇게 되면 광고로, 그렇죠? 국민들의 진짜 자발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는 비용을 낮춰야죠. 예, 공익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방송에 못 내보낸다 그러면 그게 불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TV들도 대통령 후보들이 광고를 내는 것은 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감을. 예. 그리고 정통적인 홍보 방법인 선거 공보물을 한 번 전국에 배포하는데 5억 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 공보물을 한 번 배포하는데 5억 원이 드는데 사실상 국민들이 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SNS가 돈도 안 들면서도 더 강력하게 알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선거 공보물 오면은 봅니까? 이게 5억 원 드는 거예요. 또 거리 유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형 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화면과 확성기가 장착된 1톤 유세 차량은 대여비용만 2천만 원대예요. 5톤은 4천만 원대로 비싸집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싼 거죠. 네, 그래서 또 로고송 한 곡당 200만 원. 네. 그래서 보통 후보당 20곡을 남짓을 사용하니까 적어도 5천만 원은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송 한 곡을 하는데 200만 원이 든다. 네. 이것도 참 우리 자발적으로 좀 많이 움직여야겠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선거가 돼야 돼요. 돈 선거가 되면은 사회가 발전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돈 안 드는 선거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후원금으로 선거에 나올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선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예요. 선거 운동원 및 캠프 운영 인력 인건비만 100억 원이 넘게 든다고 알려졌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사람들이 움직이니 대선 한번 치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들썩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 운동원이나 캠프 운영 인력 인건비도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네, 봉사해서 그 진짜 그 지지자들이죠. 네, 봉사하면서 최대한 돈이 안 드는 선거로 가야 된다. 그래서 5년마다 억소리 나는 쩐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차떼기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측에서 삼성, LG, 현대차 등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줄줄이 받았던 차떼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진짜 이때 뭐 LG그룹은 상속 문제에 대비해 조성해둔 비자금 중 150억 원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고 2억 4천만 원씩 넣은 박스 62개, 1억 2천만 원 넣은 박스 1개 등 총 63개 박스를 2.5톤 화물차에 실어서 준비했다라는 거죠. 접선 장소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돈을 전달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죠. 네.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도 그렇게 차떼기 했고 삼성도 이렇게 전달했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때 한나라당이 823억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밝혀진 게 823억이죠. 네, 823억. 그러면은 노무현 후보 쪽에서는 또 얼마를 받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쓴 불법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당시 민주당 역시 113억 원, 113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 그래서 이때 측근들까지 줄줄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정치적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13억, 823억, 그러니까 823억, 113억이니까 이런 불법 자금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드는 선거, 그리고 돈을 적게 그리고 투명하게 쓰는 정치를 만들자라는 게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법인 단체 정치 기부금 금지, 중앙당 후원회를 비롯한 정당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 기부의 실명제, 정당의 회계 보고 절차 강화 등이 뼈를 이루고 있다. 네, 그래서 뭐
2004년에 이제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근데 이제 다시 중앙당 같은 경우는 돌아온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0% 이상이면 50%를 돌려받을 수 있고 15% 이상이면은 네,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비용. 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되는 진짜 SNS 선거 운동이 정착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